예, 고성국의 판입니다. 오늘 고성국의 판은 정상화의 시작, 침묵하는 다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를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고 윤석열 퇴진이라는 이 좌파들의 이 촛불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감행한 민노총의 총파업, 연대파업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대로 전작년에 1년간에 걸친 이 민폐 집회에 대해서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서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지금껏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또 그런가 하면 169석을 갖고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설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스스로 접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일단 강행 통과를 포기했어요. 해임건의안은 두 번씩이나 할까 말까 하다가 강행은 했는데 그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예산안 불모 잡고서 지금도 예산 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 역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껏 다수 국민들의 외면 또는 묵인하에 자행되던 이 좌파들의 떼법 그리고 다수의 횡포, 이게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겁니다. 떼법 더 이상 안 통해. 불법, 탈법 더 이상 용서 못해. 다수의 횡포 해봐. 머리 수 있으면 해봐.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떼법과 다수의 횡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 지난주고 이번 주입니다. 떼법은 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떼법. 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자들이 머릿수 가지고 와서 떼법 밀어붙이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과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면 뭐하러 떼법을 하겠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기면서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떼법이 나오는 겁니다. 다수의 행포는 왜 나옵니까? 국회 다수파가 국회 소수파와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주고받을 거 받으면서 하면 다수의 행포, 다수의 폭주가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자들이 뭐하러 맨날 강행 날치기 통과를 시키겠어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의회 정치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수의 행포를 앞세운 일반 강행 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떼법은 법을 지켜서는 관철할 수 없는 불법적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떼법이에요. 다수의 행포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관철시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어거지 주장들이 있으니까 다수의 행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좌파들이 떼법을 갖고 나오고 다수의 행포를 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묵인 방조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게 된 겁니다.
또 대통령과 정부가 그것을 더 이상 묵인하고 방조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출발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은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때법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 다수의 행포에 무릎 꿇지 않겠어.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들의 불법 탈법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의 총파업에도 떨지 않았어요. 다수의 의석을 앞세우고 장관 해임 건의안 한다고 그러고 예산은 볼모로 잡고 그런데도 원칙을 버리지 않았어요. 법대로 하자. 어떤 불법과도 타협없다. 이런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침묵하던 다수가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침묵하던 다수가 호응하기 시작했어요. 전작년에 1년 넘는 민폐 집회. 이거 장애인들이 나서서 더 이상 하지 마. 민노총 연대파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여러 금속노조, 대기업 노조들, 자체적으로 노조원들이 우리가 연대파업 왜 해? 포스코 지회가 나 민노총에서 탈퇴하겠어. 서울지하철 MZ세대 노조 1000여 명이 지하철 노조의 파업 하루 만에 중단시켜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 169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성남 민심, 침묵하는 다수, 일어서는 다수,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발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일어서는 다수 앞에 꼬리를 내리고 겁먹고 노란봉투법 강행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좌파들의 나름의 절박함을 갖고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그 후에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고 있지 못해요. 다른 때 같으면 당대표 죽인다고 길거리 나와서 연자 시위라도 할 자들이 지금 그저 검찰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체포동량 다른 때 같으면 수천 명 모아갖고 정권 타도 집회할 이 좌파들이 야 이거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전전긍긍 지그들끼리 논란만 일으키고 있어.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실질적인 다수파들이 일어서서 발언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때법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용인되고 방조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석 169개 있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갖다가 들이밀고 밀어붙이고 그게 통용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엊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바로 그런 흐름을 타고 이제 진짜 정상적인 나라 좀 해보자. 정상적인 나라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과거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나라야말로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3대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것을 설사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이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정부가 제대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행동을 함께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올라가는 겁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비정상적인 국가가 정상화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연금개혁이 저절로 되고 노동개혁이 저절로 되고 교육개혁이 저절로 되냐고요. 이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선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한가운데 대통령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국가 정상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시켰다. 그런 한 주로 평가합니다.